학생부 기재 요령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서울대는 이걸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설계할까요? 서울대에서는 계속 이제 이야기했잖아요. 전공, 뭐 서울대, 연대, 고대 다 마찬가지인데 전공과 관련된 교과 어떤 걸 수강했냐에 대해서 일단은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많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많은 질문들이 어머님들이 하시는 것이 뭐 예를 들면은 물리를 공대로 가려고 하는데 안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물리하면 뭐 3등급 될 것 같은데 안 하는 게 낫지 않냐? 근데 서울대 답변은 그거거든요. 해라. 물론 점수를 잘 받아야 되겠죠. 예,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물리를 선택한 2등급 학생과 물리를 선택하지 않은 학생이 이제 공대에 물리가 권장 과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지원할 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을 해볼 텐데 이때 이제 잘 유념해야 될 거는 한 과목을 볼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밸런스가 어떤지 수학 성적은 어땠고 또 다른 이제 뭐 탐구 과목은 어땠는지에 대하여서도 저희가 같이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어떤 과목을 선택했냐가 이제 중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 교과 세트 이 중요할 것이다. 개소택이 무력화됐다는 의미를 조금 원장님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개인 세특이라는 거는 개별로 이제 했었던 활동들을 다 묶어서 하는데요. 어떤 학교에 대해서는 개인 세특에 대하여서 학교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어서 고등학교마다 되게 편차가 많았어요. 이번에 그게 이제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럼 이제 사실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은 평가 기준에 있어서는 좀 공평하게 되었다는 점으로도 이제 학교별 평가가 그쵸. 공평하게 되었다. 예. 그러면 2학년 올라가면 일반 선택하고 진로 선택 같이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만의 어떤 개소득이 없어지니까 네네. 이걸로 나타내야 되겠네요. 아, 그렇죠.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해지네요. 네, 더 중요해진다고 할 수 있을 것 개소득이 같습니다. 필요 없고 그게 너가 뭘 선택한 게 너다 이렇게 되겠네요. 예,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전과목 평가 정보가 원래 다 넘어가지는 않잖아요. 이제 다 예. 넘겨준다고 하거든요. 예. 이게 가진 의미는 뭘까요? 이제는 사실 다 전 과목을 넘겨줘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수강 과목을 어떻게 배치하고 교과 선택을 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5등급 상대 평가인 것이 진로 선택도 들어가고 융합 선택 말고는 다 들어가는 거니까 그게 다 당연히 대학에서도 이제 이걸 보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5등급제라고는 하지만 오히려 더 부담이 많아졌다고 할 수 있겠죠. 아,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자료를 조금만 돌려보면 동수까지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이제 학교에 대하여서 기본적으로 이제 블라인드는 그대로 할 터이지만 요사이는 뭐 AI가 워낙 발전했기 때문에 그 정량화한 거는 돌려본다면은 그 학교의 뭐 그 경쟁률이라던가 학업 성취도에 대하여서 평가할 수밖에 없지 않냐. 오늘도 제가 학생이랑 상담을 했는데요. 어쨌든 2등급까지는 기본을 다지면서 위로 올라가야 된다. 왜냐하면 3등급은 아까도 뭐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34%까지가 2등급이면 35%에서 64%까지가 3등급이니까요. 이거는 사실 좀 수시에서 학생을 받기에는 대학 측에서는 조금 곤란한 등급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대학이라면 2등급까지 자르고 전과목 평가에 있는 그 지필이나 수행평가 비중이나 성취율 배점 자기 나름대로 보면 알고리즘을 짜서 이렇게 순위를 정해보겠다 그죠? 네, 그렇죠. 가능해졌네요. 예, 예. 상당히 내신 열심히 하셔야 되겠네요, 애들은요. 예, 그렇습니다. 치열하네요. 예, 예. 그 창의적 체험 활동의 영역은 이렇게 이게 모든 정보가 넘어가면 창의적 체험 활동은 크게 중요하지 않지 않았나요? 창의 체험은 이제 점수로 평가된다기보다는 고교 학점제에서는 그 진로가 정해져 있는, 전공이 정해져 있는 학생들은 거기에 관련하여서 어떻게 활동했는지에 대해서 잘 뭐 쓸 수 있는 거라서 지금보다는 좀 더 중요하게 뭐 다루지 않을까 하는 걸로 전망해 봅니다. 중요하게 다룬다? 네네, 예. 지금보다는 중요할 것이다. 지금 이제 진로 선택이랑 진로 활동을 연결해서 예를 들어서 좀 구체적으로 한다면 공부랑 구체적인 액션 이 같이 엮어지면 더 좋은 생기부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옆에 진로 활동을 중심으로 이제 동아리 활동과 자율 활동이 붙을 거잖아요. 네네. 그건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될까요? 자율은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을 중심으로 하는 거라서 가능하다면 반장, 부반장, 아니면 뭐 학생회 활동이나 서기 이렇게 어떤 직함을 받기를 저는 좀 권하고 싶고요. 예,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학생이 어떤 리더십이나 이러한 것들을 보이는 걸로 쓰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아리 활동은 본인이 선택해서 하는 거라서 지금 이제 봉사 활동은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내용만 그렇죠. 있으니까 기재가 안 되니까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는 자신의 전공이랑 또 흥미로운 것으로 하여서 이제 활동을 하면 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도 이제
진로가 담겨 있는 동아리 활동이 저는 좀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율이랑 진로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의 공식적인 활동에 대하여서 이제 뭐 몇 월 며칠 뭐 했다 해서 누계로 쓰면서 거기에서 학생이 보여지는 어떤 개인적인 역량을 같이 쓰는 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소인수 과목 기준이 변경됐는데요. 네네. 소인수 과목이 소수 학생만 수강하는 과목이잖아요. 네네. 기준이 13명에서 5명으로 확 줄어들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거 학교 현장의 과목 운영 방식이 달라지고 기록 방법도 달라질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결국에는 이게 이제 소인수 과목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모든 교과에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점수를 받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 예전에는 13명이면 등급이 나가지 않으니까 그냥 즐겁게 수업을 하면 돼요. A를 받으면 되고. 근데 이제 5명 이하면은 사실 5명 이하면 이거를 개설해 주는 학교도 많지 않을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렇게 활용되지 않을까. 의미는 그게 아니었다 할지라도 뭐 그런 생각이 됩니다. 수행평가고 뭐 반다를 또 그러면 그게 크게 의미를 두고 뭐 할 필요는 없겠네. 주어졌는 학교에서 하는 모든 생활들, 그 다음에 시험만이 아니고 다른 것들도 다 기록이 되어서 그것이 평가 항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평가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지도하는 게 좋을까요? 전략하고 조언을 한번 다시 한번 해주시죠. 일단은 뭐 현재 주어진 과제를 열심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모든 것의 출발은 내신 점수에서 출발한다. 그 외의 것, 학업적인 것 외의 것은 뭐 저희 블로그나 또 유튜브 같은 경우를 보시면 저희는 꼭 필요한 것만 엄선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여기까지 할까요? 네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